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바로 비아디가 출사표를 던지는 날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한 내용들이 정말 상당히 많고 놀라운 점들도 많으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뉴스에서 비아디라는 브랜드를 되게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비아디가 어떤 브랜드인지 먼저 좀 간략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비아디의 처음 시작은 사실 배터리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만들고 뭐 IT 기기들 만들고 이런 회사였는데 중간에 어떤 자동차 회사를 사가지고 중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최근에는 지구의 온도를 1도를 낮추는 걸 목표로 삼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회사로 거듭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제 뒤에 있는 차 보세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중국 가서도 살짝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양왕 U9 같은 전기 슈퍼스포츠까지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면은 막 점프하고 서스펜션이 각자 막 놀고 뭐 어디 승차감 같은 거 바퀴 하나 빠져도 스스로 달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싼 차들만 만들 수는 없겠죠. 비아디는 중국 내에서도 현대차 같은 지위예요. 그래서 현대차처럼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전기차 그리고 PHEV 차들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출시한 차도 그런 차들에 맞닿아 있습니다.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공격적인데 가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아디가 이 한국 시장에 처음 출시하면서 공개한 차는 총 3종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약간 달라요. 제가 예상했던 차는 원래 제 앞에 서 있는 이 비아디 실, 비아디의 가장 대표적인 세단형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시할 걸로 알았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중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출시할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장 저렴한 가장 작은 돌핀이라는 차를 출시할 걸로 알았었는데 우리의 예상이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중국 가가지고 인터뷰할 때도 류시랑 한국 이 아시아 태평양 총괄하시는 비아디의 투짱이세요. 그분이 얘기한 거를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할 때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 뒤에 있는 실라이언 7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라인업을 그대로 풀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출시를 알린 건 바로 제 뒤에 있는 아토3고요. 제 옆에 있는 실이랑 저쪽에 있는 실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한 늦어도 7월까지는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이 가격 측면에서 오늘 비아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일단 아토3 먼저 좀 살펴보러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죠. 딱 보기에도 벌써 앞에 뭐가 보이세요? V12 기능 전시해 놓은 거 보입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살펴볼 때 이 차가 V12 기능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근에 출시한 전기차들이 의외로 유럽산들 전기차들이 이런 V12 기능에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3.6kW급의 V12를 지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각종 기기들을 연결해 놓은 거 보이는데 3.6kW 정도라면 일반 가정집을 밝힐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줄 때 V12 기능을 지원해야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차 크기를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소형 SUV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형 SUV들이랑 이제 크기를 좀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경쟁차로 뽑자면은 뭐 니로 EV가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EV3,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경쟁차로 볼 수 있는 거는 KG 모빌리티의 뭐 코란도 EV 같은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디자인 같은 것들 보시면은 그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꼽히는 코란도 EV랑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아디가 전체 그 디자인 라인업들을 좀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해양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차를 포함해서 실도 그렇고 저기 있는 실 라이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해양 디자인을 염두에 둔 이런 날렵한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려한 라인들이 뿜뿜하고 굉장히 볼륨감 있어가지고 넘실대는 라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봐도 이게 우리가 처음 중국차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약간은 무시하거나 좀 걱정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도장 품질이나 마감 품질 같은 것들 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것들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범퍼 이음매 같은 것만 보더라도 틈 같은 거 없고, 보닛 같은 데 있는 파팅 라인들 이런 것들도 유격 굉장히 일정하게 와가지고 마감 잘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 처리, 이런 도장 같은 것들도 오렌지필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수준이고, 제가 중국에서 봤을 때보다 오히려 품질이 더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궁금했던 거, 이 비아디
중국에서 봤을 때는 뒤쪽에 Build Your Dreams라는 로고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 가지고 들어올 때는 처음에 중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BYD라는 로고만 붙이고 들어옵니다. 뭐 디자인 같은 것들 뒤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말끔한 디자인들 보이고 앞에 라인과 똑같이, 그러니까 요즘에 또 유행하는 추세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가지고 좌우를 이어놓는 이런 리어램프 디자인들 고스란히 가져가고, 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넘실대는 라인들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이렇게 들어오고 기존의 라인이 조금 더 밝아지는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체감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지나가면서 발견한 건데 이거 되게 괜찮다. 뒤쪽에 타이어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중국 차들이 그 요소 좀 비싼 부품들을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타이어를 보시면은 한국 타이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아이온, 지금 아이온 GT SUV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에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예요. 이게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자동차 전체 단가를 봤을 때 자동차 회사가 직접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타이어거든요. 그리고 타이어가 자동차 성능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커다란 차체가 유일하게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접점이 타이어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고 기술력도 많이 필요한데 한국 타이어를 썼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꽤 값이 나가는 한국 아이온 GT SUV가 들어갔다는 거는 또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이네요. 이런 부분 다른 채널에서 안 알려줄걸?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 차의 가격이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잠깐 가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은 이 차의 가격 진짜 파격적입니다. 아토3 플러스라는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간 버전 같은 경우에 3,330만 원의 가격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시작 가격 같은 경우에는 3,15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격이냐면은 제가 중국 내부에서 아토3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좀 가늠을 해봤었고 그 가격이 딱 얘랑 지금 겹치거든요. 국내 출시 가격이랑. 그래서 국내 가지고 들어올 때 관세를 포함해가지고 들어오는 물류 비용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3,5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3,000만 원대 초반 이 정도 가격을 붙이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2,000만 원대 후반의 가격표를 무리 없이 붙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BYD는 거의 유일할걸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배터리 제조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자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진짜 얼마 없어요. 아예 없지 않나? 거의 BYD가 유일한 회사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FP 배터리, 우리가 보통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 배터리긴 한데 이게 저렴하다 뿐이지 그렇게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배터리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테스트한 거를 살짝 가지고 왔었는데 영상 한번 살짝 보시면은 못으로 블레이드 배터리를 뚫어도 불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NCM 배터리라고 하는 3원계 배터리의 못을 박았을 때는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하다는 거.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겨울철에 배터리 구조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배터리 작동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기를 조금 더 소모할 수 있다. 그래서 주행 거리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여전히 가져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긴 하지만 이제 와서 실내 공간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시자면은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꽤 널찍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보여드릴 건 트렁크 공간인데 여기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동입니다. 이 가격의 전기차인데 전동 트렁크를 넣어줬어요. 최근에 뭐 일본이나 유럽 브랜드들은 이런 데 좀 인색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 가격에도 일단 전동 트렁크 넣어줬다는 거. 버튼 구성도 되게 야무지게 되어 있고 마감 같은 것들도 그렇게 흠잡을 만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 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유모차나 꽤 큰 유모차까지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은 이 공간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여기 열어보시면 아래쪽에 공간이 되게 넓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잡동사니 같은 것들, 여기 요즘에 법적 규정 때문에 소화기도 있잖아. 이런 것도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공간 자체, 수납 공간 자체에서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드디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 보는 맛은 또 다르거든요. 제가 이 차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이 딩가딩가 굉장히 독특한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도어 트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도어 트림 보면은 일단 소재 감각 같은 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중국차 이 소재 감 같은 거일 테니까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소재 감각이 눈에 뜹니다. 위쪽 만져도 부드러운 거 있고 아래쪽에는 직물 소재 같은데 엄청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이 아래쪽은 까끌까끌한 플라스틱이 드디어 나오는데 이게 손이 닿을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을 걸칠 만한데도 전부 다 가죽을 둘러놨고 다른 데는 디테일링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피커 트위터인데 이 위쪽에 손잡이를 달아놨어. 그래서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독특한, 우와, 여기 불도 들어오는구나. 이런 점들도 생각보다 재밌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놨고 이 아래쪽에 스피커랑 연결된 이런 현악기 이런 느낌들 재밌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선을 안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들어와 보면은 그런 재밌는 점들이 많이 이어지는데 여기 통풍구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 차급에서는 비싼 소재를 듬뿍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트 있게 재미있게 디자인 요소로 풀어내야 되는데 움직이는 것들 기존 차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닫고 열고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직관적인 요소들을 넣어 놓으면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중국에서 살펴볼 때 좀 거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보셨어요? 이 화면 같은 거 지금 가로로 되어 있지만 세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동으로 움직이는데 돌아가면 화면이 거기에 맞게 가로 세로를 바로바로 조정해준다는 거예요. 안에 보면은 구성 같은 것들은 안드로이드랑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같이 되어 있는데 홈 버튼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태블릿 딱 펼쳐놨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이고 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들 다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화면 해상도나 밝기 구성 같은 것들도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런 첨단 기능에 조금 더 열려있는 마인드를 많이 갖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제 유럽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첨단 기능들을 적용하기 약간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이런 정책들이 많이 무르익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적용했을 때 따르는 리스크들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기들로서 첨단 기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 공간감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차를 판단할 때 공간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점을 잡을 때 B필러 기준을 잡아요. 제가 앉아있을 때 이 B필러 기준으로 제가 앞쪽으로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얼굴이 B필러에 가리면은 이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설계 기준이 이 B필러보다 앞에 나와 있을 때 앉을만 하면은 이 공간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큰 사람이 앉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2열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안에 요소들로 더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 좀 정리를 해놨고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사양 자체 얼마나 잘 꾸며놓고 가져왔는지가 궁금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 감각 같은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유로워요. 제가 앉았을 때 이 정도 공간이면은 누구라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앞에 있는 소재 감각들이 뒤쪽까지 흠없이 똑같이 이어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차급에서는 앞과 뒤에 이런 소재 감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느낄 수 있었던 소재 감각들, 부드러운 소재들, 그리고 이 아래 직물 소재, 그리고 아래 손에 닿는 부분들 전부 다 폭신폭신하게 해놓은 것들도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높은 트림이겠지만 이 앞에 시트를 봤을 때 이런 박음질이나 가죽 품질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뒤에까지 가죽을 다 발라놓는 거 되게 사치스러운 영역이라서 이게 기능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도 좀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죽 세공 같은 것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을 넣어놨어요. 수납 공간을 바깥쪽에도 넣고 앞쪽에도 마련해가지고 핸드폰 같은 것들은 거치해 놓을 수 있게, 그리고 2열을 위한 송풍구 같은 것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직접적으로 경쟁 상대로 삼는 코란도 EV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충전 포트 같은 경우에는 A 단자랑 C 단자가 다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충전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네요. 근데 2열 시트 이 가죽 소재가 진짜 좋다. 푹신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앉았을 때 소파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등받이 각도 같은 것들 생각보다 많이 누워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리클라이닝. 리클라이닝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본 각도 자체가 많이 뒤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앉은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형 SUV인데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적용된 차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적용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넓은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잘 적용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얘는 천장을 다 유리로 덮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 머리 있는 데서부터 유리가 시작할 정도로 이렇게 광활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보통 1열이나 2열 쪽에 좀 치중해가지고 유리 넓이를 나누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2열에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앞에 앉아있을 때도 이런 개방감 같은 것들은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아디가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3,1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컨카를 탈 때 전기차를 세컨카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되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세컨카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성능, 그리고 적당한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실내 공간까지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내가 타는 차는 뭐 유럽차나 아니면 국산차 같은 거 좋은 차 놔두고 아이들 통학용이라든지 세컨카로서 필요한 전기차, 이런 것들을 비아디가 딱 절묘하게 잘 세팅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출력이 204마력이나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고, 총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300km 초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흠 잡기가 쉽지 않은 구성인 거는 확실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이제 현장에 와서 보는 비아디 아토3 그리고 다른 차들을 봤을 때는 만듦새나 어떤 구성 같은 것들이나 놀라운 점들이 많거든요. 확실히 우리가 비아디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중국차기 때문에 누가 사냐, 내가 중국차 샀다고 주변에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섣불리 비아디를 사는데 손이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실물로 보고 또 전시장들도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타보고 만져보고 느껴본다면은 이 차를 마냥 얕잡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 놀라고 있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본다면은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아디 좀 시승차 가져와가지고 타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